자, 이제 유세전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미래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정권 심판론 그리고 폭주를 견제해달라 이런 슬로건을 갖고 뛰고 있는데 지금 판세가 여권으로 기울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100석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어제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100석이면은 개헌저지선이죠. 근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 이게 엄살인 건지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정말 느껴지는 건지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결이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마 이제 선거 사무실에서 전체 판세를 읽고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이러고 계실 텐데 100석도 어렵다 어제 그러셨어요? 네. 예, 엄살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 보시지만은 엄살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 전국적으로 한 50군데 이상이 네. 치열한 접전 지역입니다. 이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접전 지역에서 이 의석들을 휙 잃으면 예. 한 50석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상당히 선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예기치 않은 파동을 맞는 바람에 예. 이게 기세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거나 꺾이는 이런 현상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추세를 막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과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이 나라가 한마디로 친문 세력이 안 그래도 다른 영역들도 다 장악을 해 있는데 의회마저 독점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를 한 것이죠. 네. 100석도 어렵다는 거 엄살이 아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차명진 후보가 탈당 권유해서 어제 급하게 제명되는 걸 보면서 주말 사이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거 아니냐, 통합당 측에. 거기에 차명진 의원의 주말 선거 전 주말에 나온 쏟아진 막말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걸 통합당에 위험하게 느낀 거 아니냐.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도 좀 놀랐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선거라는 게 감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막말들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누구의 감성을 건드리냐 하는 문제인데 그 30, 40대 여성 또는 30, 40대 중도층의 감성을 부정적으로 건드린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더구나 또 연달아서 그런 자꾸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끊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것은 끝났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끝났다 하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그것만 묻지 마시고요. 아니 차 의원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질문도 뒤에 있고요. 차 의원이 지금 불복을 하고 재심을 신청한 거라. 이미 우리가 제명을 했기 때문에 끝입니까? 제명된 뒤에 바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심은 안 받아들이신단 말씀이시죠? 끝이란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차 의원의 이 막말 비판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막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우선 말이죠. 저희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긁적이거나 좀 잘못했다고 해도 얘기하는데 저분들은 잘못이 나와도 하나도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요. 이게 제일 문제고요. 가장 기본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쭉 봐왔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다른 데 프레임을 걸어갖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갖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탓인데 남 탓이라고 한다든지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나온 망언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이인영 대표가 고민정 당선시키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거는 저는 이건 역대급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급? 이게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표 팔고 구걸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국모 하사금이 아니잖아요. 그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이겠다. 소위 국민 세금을 뭐 하고 거는 거예요. 선거 당선하고 거는 거잖아요. 이런 그 막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 조치가 없어요. 또 김한규 후보가 얘기한 것도 저희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 고발장을 낼 것인데. 고발장 냅니까? 이게 선거 자유 방해죄예요, 기본적으로. 선거 자유 방해죄 노인들에 대해서. 선거법 237조에 징역 10년 이하의 아주 그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그 미래통합 지지하는 분들을 투표를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선거 자유 방해죄에 명백히 걸리고요. 또 259조에 선거범죄 선동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두 가지 그 법률에 명백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이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각 지역에서 그 30, 40대 젊은 분들이 노인들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뭐 코로나 때문에 투표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선대위 차원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소문이 많았어요? 제보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이걸 들으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 김남국 변호사 문제도 후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N번방을 그렇게 비판하고 뭐 성비와 성추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이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성비하와 어떤 의미에서는 성착취라고까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내내 하고 본인도 거기 거드는 이야기를 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네거티브 한다고 하고 또 그 민주당 지도부는 비호를 해. 그게 뭐 별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한 것도 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차명진 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제가 차명진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요 질문 제가 했을 때 다 답변을 했는데 그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정 후보의 지지 발언이 잘못된 거라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1인당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럼 이것도 잘못된 아니죠. 그게 표현이 다르죠.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이걸 드리겠다. 뽑아주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정책으로 발표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걸고 국가의 세금을 준위 많이 한 거. 연결시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 있었다는 그 출연 자체만이지 거기서 뭐 말을 섞거나 성희롱에 동조하진 않았다. 보셨습니까? 그 내용 보시면 내내 하고 거기 뭐 제가 뭐 입으로 다시 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 동의를 하고 또 본인도 문제되는 발언을 분명히 했고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해놨으면 더구나 그 방 자체가 유료로 들어가는 그리고 사실상 공인이 해서는 안 되는 방송입니다. 출연 자체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는 두 당의 입장은 갈리는데 박형준 위원장님, 지금 격전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곳만큼은 꼭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는 곳이 있다면 통합당에서 어느 곳을 꼽으십니까? 역시 뭐 이곳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의 지금 접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견제의 힘을 좀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도권에 지금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3년간 사실 그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아왔는데 이 코로나 재난 극복 과정도 지금 여당은 세금을 써서 이걸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고 저희는 기존 세금 틀 안에서 주자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여당의 방안과 그 미래통합당의 방안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강북 지역의 이 광진 벨트나 또 성동 종로 벨트나 또 저기 양천 벨트나 이런 데가 양천 구로 벨트나 이런 데가 상당히 그 접전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견제의 힘이라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격전지 중에 강남갑이 있더라고요. 강남갑. 태구민 후보가 태영호 후보가 나온 곳인데 여기 그 태구민 후보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벌써 18억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어떻게 모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판에 나오고 있어요.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는 없지만 태구민 후보가 여기 와서 강연도 많이 했고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재산을 모은 것이지 자유시민으로서 그야말로 그게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자유로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개인이 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거티브죠. 그게 뭐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가 있던데 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문제 없다고 검증을 하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이래서 뽑아야 한다. 한 단어. 적어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래통합당의 견제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견제. 그렇지 않으면 지난 3년간의 경제 실정 그것을 가져왔던 정책 기조를 가지고서는 일자리 만들기도 어렵고 경제 위기 극복하기도 어렵고 시장과 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살리기도 대단히 어렵다. 이걸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와 견제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예,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만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